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라니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객관식 3점짜리까지 바로 직전까지 풀었거든요. 4점짜리를 같이 가볼 거예요.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네, 대망의 14번인데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F4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F4의 값을 찾아야 되죠. 내가 알고 싶은 건 F4야. 그러면 당연히 fx가 뭔지 알아서 x에다가 4 대입해주면 끝나겠죠. 근데 4를 대입해줘서 답을 구하려고 봤더니 미지수가 있습니다. 아, 얘를 AB 값을 찾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미지수 AB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지수 2개고요. 여기서 식 하나, 여기서 식 하나 나와가지고 2개를 뭔가 연립해서 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원을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단원인지 알아야지 그 단원에 있는 개념을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차식이야. 2차식에 부등식이 나왔네? 얘 단원이 뭔지 눈에 보일 거예요. 2차 부등식이 될 겁니다. 문제 분석을 해보건데 얘는 2차 부등식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유형들을 알면 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x가 있고 2차 부등식 풀 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2차 부등식을 물론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0 이하일 때 뭐 사이에 있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어떤 양쪽의 바깥쪽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을 좌표로 옮겨와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런 응용 문제에도 적용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이 있는데 얘네들의 함수식을 그려볼 거야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가지고요. 우리 뭐 할 거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자. 네, 이 그래프를 그려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를 그려보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조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x에 0을 대입했다라는 거는 y 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y 절편 얘기하는 거겠구나. 네, 꼭 굳이 뭐 직선이 아니더라도 x가 0일 때의 y 값을요. 우리가 이 식에서도 똑같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림이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과 B,0을 지나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인데 이 b가 2보다 클 수도 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b가 2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0과 B,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분명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0,6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 가조건에 의해서 제가 표시해 둘게요. 저 파란색 가조건에 의해서 여기 0,6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딜 지나요? 2,0과 B,0을 지나니까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가 2,0, B,0 해서 y는 fx식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여기 x축, 여기 y축.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클 때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fx가 늘 0보다 크냐? 0이죠. 0은 뭐예요? y는 0, x축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x축이라는 거가 y는 0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걔가 0보다 항상 커야 돼요. 2보다 큰 x 범위에 대해서. 근데 2보다 큰 x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 조건 위배. 나 위배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보다 클 때를 생각했으니까 이번엔 b를요. 2보다 작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자. b가 2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보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문제에서 필요 없는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평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요. 물론 함정을 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함정을 파진 않아요. 제시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얘는 분명히 필요한 조건이야. 2보다 작은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안 돼요? 1이 됩니다. b가 바로 자동으로 결정돼요. 따라서 b는 1. 그러면 1,0과 2,0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아,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가족건에 의해서 0,6을 지나는데 얘가 1,0과 2,0을 지나는 y는 fx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러면 나조건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나조건은 2보다 큰 x 범위 내에서 y는 fx가 0보다 크냐? 늘 크네요. 그죠? 지금 보면은 2의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0을 포함 안 하고요. x축, 즉 y는 0에 대해서 x축이 y는 0이잖아요. 걔보다 항상 크기만 하면 되겠네요. 나조건까지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b가 1이고 그럼 이 식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구나. fx는 a의 x-2, b의 값이 1이 나왔기 때문에 x-1인데 f0이 이제 여기다 0 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되기 때문에 이 a는 얼마래요? 6이래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족건에 의해서. 그럼 a의 값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a는 3.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미지수 a와 b를 구했으니까 fx식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fx식은요. 3에 x-2, x-1이 되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답은 뭐였어요? f4의 값이었죠. 따라서 f4의 값은 x자리에 4를 대입한 3 곱하기 2 곱하기 3, 6, 3, 18 해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이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이제 얘가 앞에 조건들 때문에 2차 부등식을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쌤, b가 2보다 큰 경우랑 b가 2보다 작은 경우에서 2보다 작은 경우 답이 나왔다고 해서 b가 2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b가 2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케이스는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엔 b가 2인 경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생각을 해보자. b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세 번째 경우인 b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가 2다? 그럼 fx는 a에 x-2의 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가 2에 대해서 0,6 지나고요. 2,0 지나는 이런 fx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y는 fx 그래프.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0,6을 지날 수 있는지를 볼게요. 0을 대입하고 나조건에 의해서, 가조건에 의해서 가에 의해서 0 대입할게요. 그럼 f0은 4a가 돼요. 4a. 그게 얼마래요? 6이래요. 헐, a의 값이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그렇게 되는 순간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필요 없는 조건은 없다니까요. a가 뭐래요? 자연수라고 했어. 2분의 3 자연수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b값이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a, b 값은 b가 2보다 작은 순간, 그래서 b가 1인 순간에 대한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사실 13번이 여러분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 문제 볼까요? 15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z라고 표현을 했을 때 z 더하기 z바는 마이너스 2이다.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당장은 이제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z바, 켤레 복소수? 그럼 이 내용이 복소수에 대한 내용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복소수. 근데 복소수는 뭐랑 맞물려 있냐면요. 2차 방정식을 하면서 복소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복소수라는 교과서 단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거기다가 분류를 해놨었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뭐에 해당도 되냐면 3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3차 방정식 단원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이란 단원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복소수랑 관련도 있을 거고요. 근데 복소수와 2차 방정식하고 단원명이 이렇게 있는데 얘 내용이 지금 3차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도 같이 융합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근을 찾는 공식은요 2차 방정식에서만 배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3차죠. 문제를 보아하니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2차를 넘어서면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네. 3차네. 근데 여러분 3차. 당장 여러분 3차를 풀 수 있다? 없다. 네,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3차를 2차와 1차의 곱으로 쪼개면 1차 방정식도 풀 수 있고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뭐를 할 거다?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게 아이디어라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서는 3차네? 2차 1차로 쪼개어보자. 그러면 이 2차 중에서 하나가 허근이 나오네? 그럴 때 원래 허근에 대해서 그 허근의 켤레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쪼갤 때 이 1차식을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숫자 얼마를 대입해 볼까요? 저라면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만약에 x에다 1 대입할 거예요. 1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 더하기 k-1 마이너스 k 하는 순간 다 소거되네. k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1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러면 얘를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숫자가 나왔죠?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1을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겠어요? x-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이 정리가 무슨 정리냐면 인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 인수 정리가 있습니다. 어떤 다항식이 있어가지고요. 걔한테 알파를 대입했더니 0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되는구나. 그래서 p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식이 되겠구나 하는 게 인수 정리라고요. 얘를 알고 있으면 대입했을 때 0 나와? 그럼 인수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인수 하나를 찾아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인수 분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수 분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식 자체가 x세제곱 플러스 k-1의 x제곱 더 마이너스 k 1 대입했을 때 근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 정리해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2차식이 들어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있네요. 그 다음 kx제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x가 추가로 들어가야겠네. 이제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k가 있으면 되겠죠? 짠! 하고 나왔습니다. 얘는요, 근이긴 근인데 어떤 근이냐면 실수잖아요. 실근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허근이 나오겠죠. 허근이구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근이 나온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여러분 근의 공식 어떻게 생겼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들어가는 식이 뭐예요? 판별식이죠. 허근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존재하냐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켤레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실수계수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때 a는 0이 아닌 실수고요. b, c도 다 실수예요. 그럴 때 허근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뭐도 존재하게 돼 있냐면 허근이 2개씩 존재해요. 켤레로 2개씩 존재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나 이런 기본 개념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의 공식 자체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만약에 작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허근이 되는 거죠. 근데 허근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켤레로 존재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허근 중에 z가 하나 있다 함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얘가 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뭐가 돼요? z바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네 두 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겁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z 더하기 z 반대, 얘는 마이너스 k가 된다. 이 중간 과정에 필요한 개념 제가 별표로 해서 따로 정리할게요. 개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알파랑 베타는 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k가 되겠죠? 1분의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2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간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이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근은 반드시 몇 개로 존재한다고요? 실수계수에서 쌍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구조 때문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쌍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15번 이제 같이 가봤고요. 여기에는 내용들이 다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6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럴 때 PQ의 중점 M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선분 MH의 길이가 1일 때 PQ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행스럽게도 문제 조건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발문만 놓고 보면 PQ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분석을 해보건대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평면 좌표에서 두 개의 점 좌표를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봤더니 수선의 발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중점도 나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 2차 함수, 직선 얘네들을 다 좌표 평면에 표시해보면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의 좌표를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할 거라고요?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얘를 찾기 위해서는 P와 Q의 좌표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PQ의 좌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요거 딱 그림을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여기 PQ의 좌표를 알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에 나왔던 제시된 조건들을 그림에다가 다 표시하세요. 그림에 어떤 내용도 들어갔냐면 이 M이 중점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 표시하십시오. MP랑 그죠? MQ랑 서로 같대요. 중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MH 길이가 1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줄글로 쭉 다 있는 부분들을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래프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제 PQ 찾아줄 겁니다. PQ의 점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놓고 싶어서 봤더니 지금 MP, MQ에 대한 정보, MH에 대한 길이가 되게 많으니까 얘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찾으려고 봤더니 m의 x좌표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로 둘 수 있습니다. 얘는 m의 x좌표가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는 이 P의 x좌표도 알고 싶고 Q의 x좌표도 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보세요. 1대 1이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도 몇 대 몇 대 몇? 1대 1일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평행선들 했을 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같다라는 내용을 학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만약에 여러분 t라고 놨다고 칩시다. 여기 길이를 여러분 t라고 놨다고 쳐요. 그러면 요 점 좌표에 1 더하기 t라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요 1에서 t만큼 뒤로 간 거니까 1 t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점 P랑 점 Q 좌표를 찾고 싶은데 P랑 Q가 어디를 지나는지 봐야 돼요. 그죠? P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을 모두 다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고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얘네들의 좌표는 y는 ax제곱이랑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의 교점의 좌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연립하시면 돼요. 다시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교점의 좌표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 x 좌표들을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x 좌표에다가 1 플러스 t를 대입하든 여기 x 좌표에다가 1 플러스 t를 대입하든 이 직선하고 이 곡선의 교점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y좌표가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식을 또 세울 수 있어요. a의 1-t의 제곱 2분의 1에 1-t 플러스 1. 왜냐하면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x좌표가 1 플러스 t, 1-t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t를 대입했을 때도 y값 똑같이 나오고 1-t를 대입했을 때도 y값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가지고 제가 연립을 할 거예요. 이 두 식을 저는 빼주려고 합니다. 빼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상수 a 사라지고요. 여기 상수 a 사라집니다. t제곱, t제곱, at제곱, at제곱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남냐면 2t의 a에서 2at 남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2t의 a에서 마이너스 2at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식을 빼면 4at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측은 4at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 식 볼게요. 1, 1 서로 사라질 거고요. 2분의 1, 2분의 1 서로 사라질 거고요. 여기에 2분의 1t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t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을 뺄게요. 2분의 1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t.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거 t가 나오겠네요.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되는구나. A값 바로 나오죠. A는 4분의 1이겠네. 그래서 A의 값을 벌써 찾았어요. A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저 식을 구체적으로 둘 수 있겠구나. Y는 4분의 1 x제곱이랑 Y는 2분의 1 x 더하기 1에 교점의 x 좌표들이 하나는 1-t, 하나는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연립을 할 거예요.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하자. 그러면 4분의 1 x제곱은 2분의 1 x 더하기 1이 되고요. 양변에 4를 곱할게요. 그럼 x제곱은 2x 플러스 4. 이항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럼 루트 20이 될 겁니다.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를 2로 나눈 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여러분?
얘의 정체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1-t와 1 플러스 t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 값이 뭐가 되겠어요? 루트 5가 되겠네요. 따라서 t는 루트 5다. 자, 이제 우리 뭐 찾을 거예요? 점 P와 점 Q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P점 좌표도 찾았습니다. Q점 좌표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P점 좌표를 구하면 P점 좌표를 우리가 X좌표를 1-t로 놨죠? 1-루트 5 컴마 하고서는 어차피 이 식이나 대입했을 때 y 값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니까. 그럼 저라면 2차식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1차식에 대입할게요. 1차가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고요. 1을 더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쓸게요. 그럼 점 Q의 좌표 1 플러스 루트 5고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할게요. 그러고 나서 1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우리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점 PQ의 길이는 이제 뭐 쓸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X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2루트 5의 제곱이죠. Y좌표의 차이 2분의 1, 2분의 1, 1 똑같은데 2분의 루트 5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의 차이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루트 5네.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뭐 씌울 거예요? 루트 씌울 겁니다. 그러면 20, 여기 5죠? 루트 2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4점짜리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문제에서 점 PQ를 지나는 선분, 길이를 찾으래요. 그러면 두 점 좌표 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점 P의 좌표 어떻게 찾아요? 점 Q의 좌표 어떻게 찾아요? P라는 점이 있는 위치를 보면 되겠죠. 그죠? 곡선, 직선, 교점. 곡선, 직선, 교점.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했어요?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식을 연립을 했는데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고요. 주어진 정보, M에 대한 정보가 두 개나 있죠? 길이 얼마? 1. 그럼 여기 X좌표. 몇 대면? 1대1. 그러면 여기를 T로 그냥 본다면 1 더하기 T, 1-t로 두고 여기다 대입했을 때 계산을 정리해보면 A 값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럼 나왔네. 그럼 그냥 연립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T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P점과 Q점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냐? 선분 길이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선분을 구성하고 있는 양 끝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구나. 근데 그 좌표가 뭐다? 네,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이구나. 두 식을 연립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같이 가봤고요. 17번 볼게요. 네. 뭔가 이렇게 조건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 출제진들이 여러분들한테 눈에 더 잘 보이게끔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 줄로 쭉 다 쓰면은 여러분 눈에 잘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7번 볼게요.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와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고려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되겠네? x제곱 나머지 몰라. 미지수로 두자. 1차 항의 개수가 1차 다항식이래요. 그러면 x 더하기 c. 그럼 식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나중에 얘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 p2의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분명히 px에다가 x는 2 대입하면 풀리겠구나. 즉, 뭐 찾아야 돼요? px를 x에 대한 구체적인 식으로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구체적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가조건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조건 얘는 중근을 갖는데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중근을 갖는다. 근데 얘 2차식이야. 2차식에 1차식을 뺐어. 그러면 2차에다가 1차식 빼면 당연히 2차식 나올 거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겠네. 그리고 나눈 나머지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단원을 분석을 해보건대
2차 방정식도 물어볼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거니까 나머지 정리랑 뭐도 써먹을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판별도 써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의 판별.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점이 높아져서 4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풀이 가볼게요. 저런 계획들을 잘 세워봤네. 이제 가조건을 적용해보자. 가조건을 봤더니 저 다항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가조건 얘가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 식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조건은 그냥 그대로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개념적인 거잖아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나머지가 0 나와야 돼? 나머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나머지 정리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 중간 과정에서 어떤 내용 하나를 알기만 하면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P형 빼기 Q형 이게 0 나온다라는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하셔야 돼요. 개념 나머지 정리 p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뭐랑 똑같다고요? pa와 일치합니다. pa다. 이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 P형, Q형. 우리가 이 PX랑 QX를요, 저 노란색 식으로 구체적으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아까 P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으니까 0을 대입하면 B. 네. Q는 뭐였어요? QX는 X 더하기 C로 놨었죠? 구체적으로 두니까 대입하기 편하네. 이거 C네. 끝났어요. B-C는 0이요. 즉, B랑 C는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놨던 px라는 식은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qx는요. x 더하기 c였는데 c는 b랑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x 더하기 b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조건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뭐 쓴 거예요? 가조건. 바이 가에 의해서. 네. 자, 이제 나조건을 활용해 볼게요. 나조건을 봤더니 방정식 px-qx 뺀 게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이란 표현 쓰네요. 그러면 나조건을 이제 써봅시다. 나조건에 의해서 px에서 qx를 뺐어요. 다항식의 연산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끼리끼리 같은 동류한끼리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x제곱 빠지는 거 없네요. a-1의 x, b는 서로 사라질 겁니다. 얘가 뭐를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여러분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중근이라는 건 근을 중첩되게 갖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가 지금 공통인수가 x가 보여요. 그러면 x로 묶어내면 x 더하기 a-1이 된다는 건데 얘가 근이 이미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근이 뭐여야겠어요? 0이어야 돼요. 그럼 a 값이 바로 보이죠. a 얼마예요? 1 나와요. A가 1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쌤, 저는 이렇게 푸는 거 싫어요. 그러면은 뭐 판별식 쓰세요. B제곱 마이너스 AC 있잖아요. 요 가운데 거 제곱 판별식을 구하면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상수항인데 상수항 없잖아요.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오면 돼? 0 나오면 되겠죠. 왜? 중근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어쨌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판별식 D가 0 나와야 돼요. 그럼 그래도 어때요? A가 1 나오죠. 그래서 A가 1인 거 지금 예쁘게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A가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C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하나를 더 알려줬어요. 박스 바깥에 있는 글입니다. px 더하기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 라고 돼 있으니까 px 더하기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래요? 12래요.
예. 그러면 제가 요 개념이 2번 쓰였으니까 얘를 별로 표시해서 똑같은 개념 별로 쓰게 되면은 이번에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2를 대입했을 때, 즉 P2 더하기 Q2가 얼마 나와요? 12 나온다는 뜻이구나. 뭐 썼고요? 나머지 정리 또 써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찾았습니다. P2 얼마예요? PX씩 저렇게 났잖아. 그러니까 4 더하기 A가 현재 1이죠? 1에다가 네. 다시 P2 4 더하기 A인데 A의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 곱하기 2에서 2 플러스 B 현재 뭔지 몰라요. B. 여기까지가 P2의 값입니다. 그 다음 Q2 값은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B가 되죠. 그게 1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Q2.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6 더하기 7 더하기 8, 8 더하기 2B가 12가 되겠죠. 따라서 2B의 값은 4가 될 거고요. B의 값이 2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A랑 B랑 다 찾아냈어요. 근데 B랑 C는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B랑 C는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C 값도 2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거예요? P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X를 구체적으로 찾았어요. 여기다 쓸게요. PX는 X제곱 더하기 X,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2여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P 얼마예요? P2의 값은 4 더하기 2 더하기 2. 정답 8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필요한 개념들 보세요. 나머지 정리만 알면 되네. 나머지 정리만 알면 되네. 근을 판별하면 되네. 그 내용들이 다 우리가 처음에 기초 작업을 해놨던 내용들에 다 들어가죠. 나누어 떨어진다. 중근 갖는다. 근 판별하는 거네. 나머지네. 뭐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와 2차 방정식 근의 판별. 이 2가지 개념만 알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월간 입시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9월 편이거든요. 네, 식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 계산을 너무 잘해요. 1번, 2번, 3번 문제가 그런 유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4점짜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우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P이다. PX에 대한 식에서 X2 대입하자. PX 찾자. 얘가 2차 다항식이지 2차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이렇게 쉽게 대입만 해가지고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 가볼까요? 네. 뭐 과정들을 꽤 길게 썼는데 중간중간 식들 사이에 있는 빈틈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네. 18번입니다. 얘는 이런 과정형 문제거든요.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막 증명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들어있는 빈칸들을 식으로 주고 걔네들한테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요. 그래놓고 점 A를 지나고 직선 Y는 AX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네. 그런 다음에 점 D에 대해서 두 삼각형 DAB, DCO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걔네들 넓이 비율이 2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상수 A의 값은 하고 발문을 해도 됐는데 이렇게 과정형으로 낼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딱 문제만 봤을 때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로만 나와 있고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좌표들을 다 표시해주면 되겠죠. 좌표가 등장했어요. 얘는 평면 좌표에 대한 과정형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평면 좌표. 그리고 문제 조건들을 쭉 보아하는데 구성 요소들이 원도 있고요. 직선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모든 단원들이 총 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배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예쁘게 심지어 보여주고 쭉 나타냈는데요. A, B가 이렇대요. 원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래요. 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A의 좌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좌표를 내가 찾고 싶어. 그죠? 그게 가래, X좌표가. 그러면 이 A라는 점이 만들어지는 어떤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 A는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이 원과 뭐예요? 이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여기 써 있어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교점이 나왔다. 뭘 합시다? 연립합시다. 얘네를 연립하게 되면 그냥 A의 X좌표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그렇게 되면 X제곱 Y 대신에 AX를 대입하면 되겠죠.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에 X제곱이 나오고요.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 교점의 X좌표. 그래서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럼 X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A는 양수라고 했고요. 이 A점 좌표가 1사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만 따지면 되겠구나.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찾았다. 이거 가다. 근데 얘가 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한테 A가 곱해졌어요. 왜? 이 교점의 좌표는 Y좌표를 어떻게 읽어줘요? X 찾았잖아요. 거기다 A 곱해주면 Y값 나오겠죠.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가를 찾아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찾을 거냐면 나 찾아볼게요. 나를 이제 봅시다. 이때 점 A를 지나고 Y는 AX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보세요. 얘랑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얘랑 수직이어야 된대. 수직이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기울기 곱이 0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그게 직선 간의 수직 조건이잖아요. 네,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A랑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 점 A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점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점 A의 좌표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줬을 때 성립을 하겠죠. 점 A의 좌표 뭐였었어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점 A의 좌표가 이거였잖아요. 가에다가 A 곱하기 가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쓰면은 A 곱하기 가는 이거였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 걔가 마이너스 A분의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 거기에다가 뭐예요? 플러스 나 이렇게 해준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를요 한 덩어리 취급해서 보세요. 그러면 나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얘를 이항시킬 거니까 A 플러스 A분의 1에 루트 1 하고 A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값이 되겠죠. 나도 찾아줬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도 나왔다. 이게 나구나.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다가 뭔지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넘어갔어요. 그래서 C는 직선 L과 X축이 만나는 점이므로 C의 좌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 더, 컴마 0.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하죠. D 0, 마이너스 1과 AB,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S1과 S2에 대한 식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B 사이의 거리가 뭔지 일단은 봐야겠죠. AB 사이의 거리가 뭔지 이제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에 어떻게 나왔냐면 짠! AB 사이의 거리. 지름이죠? 근데 원의 방정식이 현재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이니까 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죠? AB 길이 찾았어요. AB 길이는 2구나. 이거 얼마라고요? 2구나. 그럼 우리 이제 D만 찾으면 돼요. D는 뭐예요? AB 사이의 거리, 이 점 D와 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찾으래요. 그러면 D는 0,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직선 AB는 어떻게 찾지? 하고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림상에서. 직선 AB와 점 D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는구나 해서 걔를 표시할게요. 여기다 쓰면 Y는 AX와 점 D 0,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찾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입하냐면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여기 1이죠?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한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D가 나올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빨리 구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간에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볼게요. 자, 이거 어차피 지금 나중에 안 쓸 거니까 지우고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점 x1, y1 사이의 거리. 얘는 어떻게 찾냐? 이 점을 대입한 것에 절대값을 놔주고요. ax1, by1, c. 그리고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게 분모에 들어와요. 얘는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매번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0,-1 대입한 것에 그냥 절대값 넣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죠. x 개수, y의 개수, a제곱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굳이 두고 바꿔서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걸 생각했을 때 x개수, y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운 게 분모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이거 할 거 아니죠? 자, d는 그래서 뭐예요? 얘가 1로 나눈다. 1을 나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1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OD 찾을 거예요. O는 원점이죠? O 0,0과 0,-1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1이겠죠. 얘는 쉽구나. 그 다음 0,0과 루트 a제곱 플러스 1,0은 당연히 뭐겠어요? 어차피 y좌표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겠죠? 이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그래서 S1과 S2에 대한 식을요.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S1은요. 2분의 1하고 2를 이제 곱했으니까 어차피 1이고요. 여기 남는 건 뭐다?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예요. S2는 뭐가 되냐? 2분의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S2는요. S2는 2분의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쭉 정리했더니 S1분의 S2를 2가 되게끔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S2는요. 이 S1이에요. 그럼 S2가 뭐였냐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 곱한대요? 2를 곱한대요. 그러면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A 값 구하면 되겠죠. 이제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즉,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해주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게 얼마 나온대요? 4 나온대요. 즉, a제곱 플러스 1이 4가 나온대요. 얘구나. 되었죠? 그럼 a제곱이 3이겠네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텐데 a가 뭐라고 했냐면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a의 값. 세상에 필요 없는 조건은 문제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과정들을 제가 쭉 써줬는데요. 다가 그래서 뭐냐? 루트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다를 쓰게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요. 답이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답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에 알맞는 식을 FAGA라고 하는데요. 얘가 FA, 얘가 뭐예요? GA. 그래 놓고 이 마지막에 있는 수를 K라고 하는데요. 요거 K.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FK 곱하기 GK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 루트 3 곱하기 G 루트 3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 루트 3, 루트 3을 대입할 거예요. A 자리에 3 플러스 1, 4, 4분의 1의 루트 씌운 거죠? 2분의 1. 여기다 루트 3 대입할게요. 여기 루트 3, 루트 3 대입하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1에 여기는 루트 3 대입하면 3 더하기 1, 4분의 1. 4분의 1의 루트잖아요. 루트 4분의 1, 얼마? 2분의 1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요. 우리가 유리화를 시키면 3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죠?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면 3분의 루트 3.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분의 3 루트 3, 3분의 1 루트 3이니까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죠? 이 자리가 뭘로 바뀐다? 3분의 4 루트 3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2, 4인데 이렇게 4가 서로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뭐다? 3분의 루트 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형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뜯어보면 될 텐데요. 이 문제는요, 평면좌표도 포함되고 원의 방정식도 포함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포함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활용됐던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요거 하나만 알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물론 알아야 되긴 하는데 걔네들이 사실 X좌표랑 Y좌표가 일치해버리면은,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일치해버리면은 그냥 두 개의 차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더 간단해져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있대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Q입니다. 얘가 줄줄이 설명하는데 지금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Q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명제가 뭐에 대한 명제냐? Q에 대한 명제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Q.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Q에 대한 명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첫 출발. Q의 좌표 찾으면 끝나요. 이 문제는 Q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 얘네들은 좌표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를 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평면 좌표에 대한 문제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분석, 평면 좌표다. 그러면 이 평면 좌표에 대해서 점 Q를 먼저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식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Q는 뭐래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X절편은 Y가 0. 이 점 Q의 Y좌표는 이미 찾았어요. Y는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우리는 X좌표만 알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 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Y는 2분의 1t에 X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 아니겠습니까? X의 개수. 그런데 t 대입했을 때 4분의 t제곱 나와야 된대요. 이 점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t를 대입했을 때 4분의 t제곱이 나오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 직선하고 누구를 연립해야 돼요? x축, 즉 y가 0인 걸 연립해주면 이 q의 x좌표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신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변을 4로 곱하게 되면 0은 4 곱할게요. 2 하고 t, x-t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 우변을 정리해보면 2tx-t, 2t제곱 플러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t제곱은 2tx가 나오고요. x의 값이 나오겠네요. x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t가 되겠네요. 이게 누구의 좌표다? 이게 바로 q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건 Q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Q의 좌표는 따라서 2분의 t, 0이 되겠구나. 그죠? X축 위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을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기역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t가 얼마일 때? 2일 때 Q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2일 때 Q의 좌표가 뭐 나와요? 1,0이니까 Q의 X좌표가 1이니 맞네. 이거 참이네요. 끝. 이제 여러분들은 니은을 보셔야겠죠? 그럼 이제 니은을 봐야 돼. PQ와 AQ는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다라는 표현 뭐예요? 기억하셔야 되죠.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 구하고 싶어? 직선. 점과 점 사이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찾을 거냐면 니은을 알기 위해서는 두 직선에서 PQ의 기울기를 찾고요. 그 다음에 AQ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를 찾으려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P점 좌표는 우리가 이미 뭔지 알아요. P점은 T, 4분의 T제곱인 걸 알고요. Q점 좌표도 우리가 미리 구해놨어요. 2분의 T, 0. 그럼 x 증가량 분의 x가 2분의 t만큼 증가했을 때 y는 4분의 t제곱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t분의 4분의 t제곱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2분의 t 나올 거예요. 네, 계산 좀 빠르죠? 자, 그 다음에 AQ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A점 좌표도 뭔지 알아요. A는 지금 현재 0,1이라고 했어요. 그럼 x가 2분의 t만큼 증가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
1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2분의 t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 찾아볼게요. 2분의 t 마이너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2분의 t 마이너스 t분의 2.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수직이네. 그래서 얼마다? 참이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에요. 이제 디귿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귿은 뭐냐? Q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R이 있어가지고요. Y는 fx 위에 있을 때 삼각형 RQP의 넓이는 6루트 3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프를 안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도 알아야 되고 높이도 알아야 되죠. 삼각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삼각형의 구성 요소 밑변과 높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릴 거예요. 디귿에서 비로소야 그리자.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0,0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있어. y는 그죠? 4분의 1x제곱. 거기에 어떤 점이 있는데요. 점 P에 대해 가지고 이 P를 지나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T가 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가 P고 딱 그었더니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3대 2, QA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읍시다. A가 지금 0,1이라고 했거든요. 네. QA라고 했으니까 QA를 지금 만들었어요. QA. 얘를 몇 대 몇으로 했냐면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 점이 fx 그래프 위의 점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를 연장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연장을 하는 이유? 외분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요. 외부에 존재해요. 근데 몇 대면? 3대 2. 그래서 3대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Q부터 얘기했거든. Q부터 따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3대,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외분점 R이라고 했을 때 3대 2 이렇게 된다고요. 바깥에 존재하겠네. 그리고 이 Q가 어디에? Y는 fx 위 그래프가 있을 때 이제 뭘 찾는 거예요? 여기서 P, R, Q, P, R, 그 다음 Q, P 이 넓이를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찾았어요. 우리 뭐 할 거예요? Q점 좌표 알아? P점 좌표 알아? 그러니까 우리 누구 찾아줘야 돼? R 찾아줘야겠네. 네, 그래서 R의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R의 좌표가 지금 하필 죄송합니다. QA에 대해서 3대 2의 외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외분점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Q는 2분의 T, 0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뭐였냐면 0,1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따질 거냐면 3대 2 외분점을 따질 겁니다. 그게 누구래요? R이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 3에서 2 빼고 3에서 2 뺀 게 분모로 들어가거든요. 3에서 2 빼봤자 1이니까 분모는 1로 그대로 유지되고요. 얘네들을 따질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3, 0, 0이죠? t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t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3에서 0 뺐죠? 그러니까 3이 나와요. 마이너스 t, 3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외분점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중간 과정 개념. 점 A랑 B가 있을 때 x1, y1, B, x2, y2의 m된 외분점. 그 외분점 공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좀 편한데요. 외분점은 이거 비율대로 빼가지고 분모에 넣고요. 비율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엇갈려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x2, x1 얘도 y2, y1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엇갈려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t, 3인데 얘가 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4분의 1 t제곱이 3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t제곱의 값이 뭔지 나오죠? t제곱은 얼마다? 1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볼게요. 점 P의 좌표가 t제곱이 지금 현재 12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좌표는 t, 4분의 t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t가 2루트 3이죠? 그래서 2루트 3, 이제 초록색으로 쓸게요. 2루트 3, 얘가 1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에요.
근데 우리가 R점좌표도 찾았어요.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3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3, 3이 되겠습니다. 그럼 Y좌표가 마침 일치해요.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이게 지금 X축에 대해서 평행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삼각형의 가로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2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 루트 3을 뺀 값 4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4 루트 3이 될 거예요. 삼각형 넓이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높이는 뭐가 되냐? 당연히 얘가 이렇게 평행이면 이렇게 내려서 수직으로 내려 찍으면 이 Q점하고 얘네들의 차이를 보면 되겠네. 이 P점의 Y좌표가 높이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Q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높이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나눠주면 2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과 3을 곱한 6 루트 3이 삼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QPR. 넓이 6 루트 3. 맞네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 참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좌표 평면에 표시해야지 걔네들의 밑변과 높이에 대한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19번 지나고 20번, 21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20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네, 저는 사실 21번보다 20번이 여러분 기준에서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APB, 각 APB가 45도래요. 그런 점 P가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원점과 이 중심 사이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그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원 내용은 대략 봤을 때에도 평면 좌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되는구나 해서 대략 따지시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그 다음 B가 5,3이 되니까 이 정도에 있어요. 네. B가 5,3이 되겠구나. 그래 놓고서는 P가 지금 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P가 정해진 게 없는데 45도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P를 그냥 잡아보는 거예요. P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근데 얘가 45도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 점 A, B,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대요. 그럼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에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겠대요. 그 중심이 뭔지 또 모르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C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45도인데 얘가 지금 역할이 뭐냐? 원주각이죠. 원주각이구나. 그럼 원주각인데 중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중심각.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원의 성질 중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주각을 몇 배? 2배 하면 얘가 중심각이 나와. 이런 성질들을 중학교 때 배웠었지 하는 생각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45도면 저 개념에 의해서 얘가 몇 도? 90도가 되겠죠. 직각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C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90도인 거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뭘 생각해볼까요? 원주각이 90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가 되겠죠? 개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게 지금 문제 그리면서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뭐를 찾아줘야 돼요? 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찾아주자.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C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C를 구할 때 여기만 나올까요? 아니죠. 이 반대편도 나올 수 있겠죠. 저 C라는 점이 이렇게 두 개의 후보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랑 두 개 찾아가지고요. O로부터의 거리의 최단 거리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최단 거리는 이쪽이 아니고 방향이 이쪽에서 최단 거리가 나오겠죠.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 그려주면 이제 식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얘가 90도면서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어야 되니까 이 C하고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원입니다. 이 흰색 원하고 중심을 이었을 때 얘네들의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수직이고 이등분 되어야 된다라는 걸 활용하셔야 돼요. 즉, 이 C라는 점은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은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일단은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직선을 찾아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얘는 지금 현재 5,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6만큼 증가했을 때 12만큼 증가하네 해서 y는 2x하고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5,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빼기 얼마가 들어오면 되겠까요? 7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2x-7인데요. 걔네들의 수직인 이등분선이니까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등분선이니까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될 거니까 중점을 찾아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중점까지 찾아주면은 그게 얼마가 된다? 얘네들의 중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2,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2를 대신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2 나올 거예요. 그럼 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C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에요?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이 원의 방정식이 교점이 되겠죠. 이 원의 방정식.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중심이 얼마인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또 세워볼 수가 있어요.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얼마 나와요? 3의 제곱, 6의 제곱, 45네요. 걔네들을 합치기만 하면 돼요. 45. 는 45.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얘 1번, 얘 2번에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점 좌표가 이렇게 두 개 땅땅 나올 거예요.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을 더하면요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45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뭘 찾아준 거냐면 C점의 교점의 x좌표, C점의 x좌표가 나올 거예요. C는 뭐예요? 중심.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x제곱 4분의 1x제곱 그러니까 4분의 5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죠? 마이너스 x 나와요. 마이너스 5x 4 더하기 1 넘기면 마이너스 40은 0. 4를 곱할게요. 그러면 5x제곱 마이너스 20x 4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160은 0. 5로 한번 나눌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5로 나누면 5, 3, 15 하고서는 10 나오니까 2는 0.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네요.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4는 0. 따라서 x의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 또는 8이 나오겠네요. 근데 우리가 두 개 나올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4 나오고 여기가 8 나올 건데 여기가 5랑 더 가깝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이 원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y좌표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걸로도 찾아두세요. 1차식이 저 2차식보다는 간단하죠? 그래서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신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2에다가 2 뺐으니까 0. 근데 우리가 뭐 찾고 싶다고요? OC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원점이니까 그냥 차이만 보면 되겠네요. 이 4가 뭐가 되겠구나?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20번은요. 21번보다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수학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계산량이 많아요. 얘는 조금 쉬운데 계산량이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C가 있대요. 그래서 A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좌표 평면에 안 나타나 있어요. 네, 20번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마찬가지로요. 출제진들이 그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중에 하필이면 삼각형의 넓이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밑변과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누구를? 그래프를.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분석.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분명히 그래프뿐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찾아볼게요. A랑 B를 먼저 찾아야겠구나 해서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1,0과 1,0을 표시해보자. 네. 그래서 여기가 A, B가 되는 건데 요 A랑 B를 지나는 얘네들을 뭐로 하는?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그 원C를 그려볼게요. 얘네들을 양 끝점으로 한다?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원C예요. 그래 놓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원C와 만난 중에서 A점이 아닌 점이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M이라고 했는데 양수잖아요. 그럼 그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면서 여기 A점 지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 지나야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쓰면 돼요? M에 X 플러스 1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이 교점들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P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P로 두면 되겠죠? 네, 그래 놓고 이제 C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P라고 했을 때 AP를 3대 1로 외분한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AP를 3대 1로 외분한다? 그럼 3대 1로 바깥에서 분할해야 되는 거죠. 요 안쪽 말고요. 이 바깥쪽에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3대 1이라고 합시다. 3대 1.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대략적으로 3대 1, 요 정도로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 대면? 2대 1로 이렇게 가고요. 이 점이 뭐가 되냐면 Q가 됩니다. 외분점.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다. 그래 놓고 BP와 O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래서 BP를 그릴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해지니까 잘 보세요. BP, 직선 BP랑 O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R이구나. 그럴 때 지금 OBR의 넓이가 26분의 9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얘네들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26분의 9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했네요. 그죠? 이제 뭐 할 거냐면 관심사가 누구냐면 O도 알고 B도 이미 알아요. 좌표를.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누구야? R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R 좌표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R의 좌표를 찾을 건데요. 마침 넓이가 나와 있는데 밑변이 1이고요. 높이를 보게 되면 Y좌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좌표를 A, B라고 구체적으로 놨을 때 B가 Y좌표가 되니까 OB 길이, 그래서 삼각형 OBR의 넓이가 밑변 1 곱하기 높이 B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6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즉 양변에 B에 2를 곱해주면은 B는 13분의 9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좌표는 A, 13분의 9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난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A를 찾게 되면은 기울기 M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얘를 찾자. 그럼 얘를 찾으려고 봤더니 그러면 얘가 뭐의 교점이냐 하고 봤어요? 그러면 P랑 B의 교점 좌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O랑 Q의 교점 좌표예요. 그죠? 그러면 OQ에 대한 직선과 BP에 대한 직선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OQ 직선, OQ 지나는 직선하고요. 직선 뭐도 찾아줘야 돼요? OQ와 PB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OQ를 찾으려고 봤더니 Q점 좌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Q점은 외분점 공식을 써야 되는데 외분점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P점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P점 좌표 하면은 PB 직선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비워두시고 난 이제 목표가 뭘로 바뀌었어? P점 좌표 찾자가 목표가 됐습니다. 그럼 P점 좌표는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죠. 그러니까 원방이랑 이 직방이랑 서로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방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랑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니까 y 대신에 m의 x 플러스 1을 대신 대입을 해주면요. x제곱 m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1. 그렇게 됐을 때 m제곱에 더하기 1의 x제곱 그리고 여기는 2m제곱 x m제곱에다가 1 뺀 m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인수분해해가지고 x좌표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x좌표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 쓰기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근 하나를 이미 알아요. 교점의 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뭘 지나겠어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인수 정리해서.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들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m제곱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2m제곱 x인데 상수항이 m제곱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m제곱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근 하나가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게 a점의 x좌표죠? 그럼 이제 p점의 x좌표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p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p는 뭐가 나오냐? 따라서 p의 좌표는 얘는 넘겨서 1-m제곱을 m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m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1 더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은 m제곱 플러스 1을 하나 더 추가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2가 되고요. 여기다가 m을 곱했으니까 2m으로 올라가요. 계산이 너무 빨랐나요? 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P점 좌표가 어디를 지나니까 요 직선을 지나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P점 좌표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기 위해야 되는 건 뭐냐면 Q점 좌표도 알아야지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Q를 찾을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냐면요. 보세요. 수직으로 내렸어요.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대 3이죠. 그러면 여기도 2대 3이겠죠. 삼각형, 요 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그럼 여기 2대 3이니까 여기에 2분의 3을 곱하면 Q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Q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Q점은 Y좌표에서 2분의 3을 곱했으니까 여기가 3m, m제곱 플러스 1일 거예요. 여기서 얼마 곱했다고요? 2분의 3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Y좌표가 바로 나왔고요. X좌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Q는요,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점이기 때문에 요 X좌표는 지금 현재 몰라서 Y좌표만 대신 대입해서 X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Y좌표 대신 대입할게요. 그러면 3m 그리고 m제곱 플러스 1은 Y좌표 찾았으니까 m의 x 플러스 1. 그러면 m은 한번 약분을 하고요. 그래서 x좌표가 뭐가 나오겠구나. x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3에서 1을 빼준 거가 되겠어요. 그러면 빼기 m제곱 플러스 1을 빼준 거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의 좌표냐면요. q의 x좌표예요. 그럼 q의 x좌표니까 얘네들을 얘네 빼주자. 그러면 2-m제곱을 m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점 좌표 찾았습니다. 2-m제곱을 m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값이 x좌표고요. y좌표는 우리가 비례를 이용해서 바로 구해냈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r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 aq 직선 찾읍시다. 직선 aq 찾자. 그러면 AQ를 찾으려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요 AQ에서 AQ가 아니죠? OQ의 이제 직선을 찾아줘야 돼요. OQ 직선 OQ를 보자.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고 보면 되겠죠? 근데 원점을 지나요, 지금 현재.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따지면 2-m 제곱분의 3m 이렇게 될 거고 이게 X가 되겠죠. 이게 지금 직선 OQ의 직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또 뭐를 봐야 되냐면 PB를 봐야 되겠죠? 직선 PB. 이제 직선 PB를 봐야 되는데 지금 P점 좌표는 우리가 구해놨어요. P점 좌표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B점 좌표는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B점 좌표를 미리 써두면 1,0이어서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빼줘야 되니까 여기서 1을 뺀 것 분에 여기서 0을 뺀 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Y는 1-m제곱을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1 뺀 거 분해 여기서 0을 뺀 게 들어오니까 2m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 놓고 이게 기울기가 돼서 1,0 지나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m제곱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2m 계산이 좀 복잡하죠?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여기 분자만 남고요. m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가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m제곱에다가 1 빠지니까 마이너스 2m제곱이 들어오겠네요. 네. 그러면 2m 약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1이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얘네 두 개의 뭐를 찾아주면 돼요? 연립을 하게 되면 무슨 점이 나온다? R점이 나올 겁니다. 이제 R점에 우리는 X좌표를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Y좌표는 아니까. 그래서 여기에 Y좌표는 내가 뭔지 알아요. 13분의 9. 여기는 A 이렇게 들어오면 될 테니까 얘네들의 Y좌표가 13분의 9로서 서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3m 마이너스 2m 제곱 X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x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13분의 9가 나오죠? 이거 13분의 9가 되는 값을 찾아볼게요. 네, 둘 중에 하나씩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는 13분의 9 곱하기 3n분의 2-m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3 나누게 되면은 여기 3. 그래서 13n분의 6-3m제곱이 될 거예요. 자, 얘를 다시 어디다 대입해 줄 거냐면 요 식에다가 x 요 자리에 대신 대입을 해주면은 6-n분의 1에 6-3m제곱에 13m 마이너스 1이 얼마 나온다? 이게 13분의 9 똑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양변에 마이너스 m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m. 이거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13을 곱해주면, 13 곱해주면 m분의 6-3m제곱에 여기는 13 곱해주면 마이너스 13. 여기는 13 곱해주면 마이너스 9m. 다시 m을 곱할게요. 그러면 6-3m제곱 마이너스 13m. 여기는 마이너스 9m제곱. 얘를 이항시켜줄게요. 그러면 6m제곱 마이너스 13m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럼 6m제곱에다가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m 2m 그럼 1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써주면은 9랑 4가 나서 13이 될 거고요. 따라서는 0. m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m의 값이 0과 1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 m의 값은 3분의 2다. 네. 무슨 조건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네. 그래서 계산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계산량은 많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따라가 보면 아래 무슨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y좌표를 넓이 때문에 찾을 수가 있고요. y좌표가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x좌표가 얘네들의 교점으로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줘가지고요. 저 a값을 추론해서 m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번 문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고요. 21번은 좀 계산량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21번은 그냥 쭉 순서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20번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관식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